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요즘 젊은이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직업 단연 공무원이 1순위입니다. 공무원 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무원 세계에 접어들면 나름대로 애환도 있습니다. 오늘 대전광역시 공무원 노조 여황현 위원장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대전광역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여황현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공무원 생활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아, 30년. 예, 예.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정도 꾸리시고 예. 아이들도 키우시고 예. 뭐 아이들 여우살이도 시키셨네? 아직은 아닙니다. 아니실. 앞으로 정년 전에 어떻게 결혼시킬 계획도 있으신가요? 이것은 제 뜻대로가 아니고 아, 예. 아이들 뭐 그렇죠. 시기에 따라서 당사자 의사가 예, 중요하죠.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제 밖에서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기대도 있고 또 때로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국민적인 시각은 대단히 우호적이고 예. 또 관심도 많습니다. 특히 젊은이들한테는 공무원이 인기 직종 1위라고 합니다. 네. 배우자로도 1위, 본인도 되고 싶어하고 이제 공무원에 대한 이런 기대와 선호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노조가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 그렇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왜 필요한 겁니까? 이제 공무원도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상하 관계가 이제 뚜렷이 이제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공무원 집단은 공무원 노동조합이 생긴 지가 2006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99년도에 이제 직장협의회, 노동조합 보태가 이제 직장협의회인데 그 생기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상하 관계의 어떤 그 지시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대기업에서의 그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이제 그런 차단을 폐단 없애기 위해서 조합이 생기고 자기 동의라든가 권익부를 위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똑같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노동조합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휘계통 상급자의 네. 부당한 어떤 지시에 지시. 거부할 수 있는 그리고 네. 또 혼자 하는 것보다는 집단이 그렇지. 돼서 네. 조직적으로 네. 제대로 된 공무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에게 바른 봉사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 노조가 만들어졌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개인이 자기가 어떤 부정할 수도 없고 이제 거부할 수도 없는 일을 단체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단체의 목소리가 그 상사라든가 지시한 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면서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뭐 우리 공무원들만 위한 그런 조합이 아니라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의 향상이라든가 이런 거와 직결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공무원 노동조합에 소속된 공무원 숫자가 전체 공무원 중에 몇 분이나 되시는 건가요? 한 7, 8% 거의 예. 90% 육박해 있습니다. 아. 그 중에는 90%라는 것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배제 인원들이 재인원들이 있어요. 그 만약에 노동조합에서 이제 지금 현재 단체 행동권은 없지만 단체 행동권까지 어떻게 이제 뭐 풀수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단체 교섭이라든가 단체 협약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것 때문에 만약에 단체 행동권을 생각해서 꼭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행정에 유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분야에서만 조합에 가입할 수가 있고 인사라든가 감사, 예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대상으로서 거의 보면 100% 가까이 됐다라고 봐도 될 겁니다. 이제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는 근로자의 3권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은 갖고 계시고 예. 단체 행동권은 제약이 있으시죠? 네, 그걸 인정을 받지 그런데도 못했습니다. 가끔 보면
파업을 한다 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과거에? 그게 이제 단체 행동권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저희가 법에 보면 근무 시간 내에 뭐 제약을 받고 그 이외상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휴일날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뭐 일단 공무원 신분은 신분이지만 밖에서 행동은 그 제약을 뭐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을 피해서 어떤 자기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네. 데모, 뭐 데모라는 표현이 좀 적절치 못합니다만 그래서- 집단 행동도 네. 가능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럼? 예, 맞습니다. 예. 맞는데 지금 제가 지금 박사님 얘기를 들었을 때는 공무원이 집단 행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집단 행동을 한 경우는 그 2009년도인가 그때 이렇게 연금 개정 때문에 그 저지를 해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을 통해서 했고 그럼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이 공무원 노동조합도 해본 저희는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이 상급단체예요. 그리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또 별도로 있고 그런데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금 정부에서 합법화를 시켜주도록 안 했어요. 법의 노조로다가 이제 활동을 할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어떤 시간 제약이라든가 이런 걸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이제 하는 뭐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쪽하고 좀 잘못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도 지금 공무원 노조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네. 생각이 나는데 이제 상급단체가 몇 개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전광역시청 공무원 노조가 가입한 단체는 그럼 그 합법적인 조직입니까? 네, 예. 그럼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예,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예. 그 최근에 시청 공무원 노조와 각 구청 공무원 노조가 그 같은 총연맹 산하로 그럼 속하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네, 이제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총연맹 그 바로 아래 이제 저희로서 상급기관인데 저희는 저 시도 광역이기 때문에 광역연맹이 또 있어요.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 부처의 각 기관들을 통합한 행정부 노조가 있고 또 교육관계에 이제 산재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기합된 교육청 노조, 그다음에 기초 자치단체 이제 우리로 따진다면 구청, 시군구 여기에 이제 뭉쳐진 기초연맹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4개 연맹 체제로서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거기에 이제 산하에 있고 4개 연맹이 모여서 총연맹이 됐고 네. 또 이제 그 연맹 산하에 우리 저희 광역연맹 소속에 있죠. 저희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구청 저희 구청에서는 기초연맹. 네, 연맹은 틀리지만 그래도 이제 대전 지역 연맹을 또 저희들이 만드셨구나. 만들었죠. 예, 알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은 노조가 필요 없을 것 같고 뭐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매우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왜 굳이 노조까지 만들 필요가 있었냐 이런 시각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이제 공무원도 엄연히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또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무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신분관계가 있긴 합니다만은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그 보호를 받는 법적 노조로 성립이 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공무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인사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희가 외부에서 볼 때는 공무원들의 인사 문제가 뭐 이렇게 심각한가 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만나서 보면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특히 하위직으로 시작하신 분들이 승진하는 어떤 승진 연한과 승진 계급까지의 어떤 한계 이런 것이 이제 고시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고시 출신은 처음부터 5급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3호관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반직 공무원들은 대부분 9급, 뭐 7급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5급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많고 또 그 중에서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그 4급이나 3급 뭐 2급까지 이렇게 지방 공무원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태까지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9급에서부터 2급, 1급까지 올라가신 분들이 있었죠. 네,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런 길이 점점 더 과거에도 어려웠지만 이제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또 맞습니다. 5급 사무관 이상, 서기관 이상이 되면 특히 그 승진 기회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어질 형국이다. 현재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고시와 비고시 간의 문제가 좀. 그래 이제 고시 출신들이 이제 예전에는 중앙부처에서 거의 이제 발령을 받아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는 저 중앙부처에 이제 근무를 않고 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그런 데에 이제 한두 명씩 배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누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고시 비고시를 이제 따진다는 그 자체가 좀 뭐 이상하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접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비고시 출신이라고 이제 구분을 할게요. 비고시 출신들은 고시 출신들이 이제 젊은 나이도 젊은 분들이 앞에 이제 사무관 5급이라든가 과장 4급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 아래에서 이제 새로 출발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기존에 그 목전에 있던 분들이 이제 진급에 어떤 뭐 회의도 느끼고 그 자기 어떤 비전이 줄어들지 않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군 조직이나 경찰 조직 같은 경우 보면 네. 계급 청년제도 있거든요. 네. 일정 직급에 보임이 돼서 네. 일정 기간까지 승진이 안 되면 그 다음 상위 계급으로 승진이 안 되면 뭐 퇴직을 한다든지 네. 그 직을 면한다든지 뭐 이런 주장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 이제 저희가 이제 했던 것은 이제 고시 비고시에 대한 어떤 승진 기회를 그 비율적으로 똑같은 그 승진 대상이 됐을 때 고시하고 비고시가 있을 경우 비율적으로 해달라. 그 어떻게 보면 저 고시 출신들이 승진 서열에 많이 이제 포함이 돼 있고 비고시가 거기 소수로 있을 경우 고시 출신들이 다 승진하다 보면 비고시는 뭐 기회가 없는 거고 앞으로도 또 더 승진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비율적으로 해달라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했고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관철은 뭐 되든 않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게 서서히 이제 진행이 돼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법적으로다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 달라라고 하기에는 또 어떻게 보면 역차별적이라는 그런 지탄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강하게 얘기는 못하고 고시 출신 본인들이 알아서 양심껏 중앙부처 전출이라든가 교육을 간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틀어졌으면 좋을 것으로 보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군대하고 경찰의 계급 정년제 관계는 저도 노조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 고시 비고시 출신이 이게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안 될 시에는 그것도 한번 시행을 해보자. 경찰 같은 경우는 2006년도인가 아니 한 5, 6년 전인가 그때부터 계급 정년제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의 능력과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 서기관 이상 고시와 비고시 뭐 저희가 자꾸 이렇게 오야감 조성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현실적인 문제이고 또 예민한 문제라 한 말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예. 그 서기관 이상의 고시와 비고시 출신의 구성은 어떤 비율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시민들을 위한 그거 아니기 때문에 좀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고 어떤 내부적인 그 길을 드러내는 것,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지만 결론적으로 따진다면 이런 문제들이 인사가 잘 이루어진다면 공무원들이 편안하고 시민들을 위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이제 대전시만 사업소 빼고 구청 빼고 따진다면 한 27명 정도가 고시 출신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 현재 4급 이상 추진되어 있는 것이 한 20명, 그 5급에 지금 7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4급 이상들 추진되신 분들이 좀 많이 이제 가로막고 있죠. 저희가 이제 과로 따진다면 50개 과가 있어요. 50개 과 이제 10개 이제 실곡이 있는데 그럼 뭐 한 60명 중에 한 20명 정도가 이제 대부분 고시 출신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이미 이제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고시 비고시를 따져서도 어떤 인사적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기획관리실장은 이제 국가 그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감사관도 이제 외부에서 직위 개방형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기획관리실장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박상덕 부시장님 계실 때 우리가 이제 자체 승진을 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그 뒤로부터는 이상하게 이제 정부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정부에서 내려왔다고 친다면 저희도 한 번은 누군가가 실국장이라든가 아니 국장이라든가 그 올라가야 되는데 한 명이 올라가서 예. 뭔가를 정보 뭐 거기에서 이제 정부 부처에 돌아가는 상황도 정보 공유도 하고 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전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춰졌는데 자리 하나만 어떻게 보면 뺏겼다라고 생각이 들고 개방형 그 SG 공무자 이제 감사관도 저번하고 또 이번에도 그것은 어떤 감사원에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려왔으면 한 명은 누군가 빅딜 식으로 한 명 올라가야 우리 자체적으로 다 승진 기회도 드러나고 그런 것도 인사 정책에서 우리 대전시의 어떤 인사 정책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정부 정책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러한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중앙정부하고 순환근무를 강조하시는데 그럼 중앙정부하고 서로 뜻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중앙정부에서 문을 열어놔야 올라갈 수 있을 테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가 이제 문을 열어놓고 이제 지자체 보고 대전시 보고 너희들 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타시도 하고 이제 비교해 볼 때 우리 이제 대전시가 중앙부처에 이제 전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 교류를 한다든가 비율이 아마도 좀 적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율이 대전광역시가 여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적다. 예. 그 순환 근무하는 중앙정부와 네. 순환 근무 비율이 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뭐 이런 좀그 지금 행정부 시장님이 뭐 아직 그 사퇴를 6일날 한다고 그랬나 오늘 하나 어떻게 어제 어떻게 하셨나는 모르지만 그분 같은 경우 중앙 여기 대전시에서 기획계장도 하고 하다가 이제 중앙으로 갔어요. 갔다가 18년 만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대전 지역 그 간부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중앙부처의 어떤 행태라든가 그런 돌아가는 사항을 배워서 저희에게 이제 공유를 한다든가 여기 실질적으로 내려와서 다시 또 이렇게 전파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고 다시 또 뭐 광주라든가 이런 데는 많은 인원들이 이제 중앙부처에 파견도 나가고 전출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의 인사 순환 교류 뭐 이런 네.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이라고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예.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이제 자꾸 공무원 인사 문제를 거론해서 어떤 분들은 왜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얘기할 것도 많을 텐데 그 얘기만 하냐 하는데 공무원 인사가 만사다. 공무원들이 그 사기 진작이나 대국민 봉사정신을 제고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그분들의 사기도 또 진작시켜주고 인사가 잘 돼야 된다. 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
노조 위원장이 참여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으셨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아니면 진행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서너 차례 직간접적으로 인사 부서에 전달을 했어요. 했는데 인사위원장이 거기에 들어오게 되는 어떤 뭐 규정이라든가 그 관계 규정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도 반문적으로 그러면 인사위원이라든가 노동조합에서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그 어떤 근거 규정이 있냐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는 봤는데 그런 것도 없다. 그러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다가 그러면 만약에 노동조합 제가 참여위원으로서 참여를 못한다면 저희들이 추천하는 그런 전문가가 거기에 위원으로서 갈 수는 없냐 그렇게 이제 어떤 질의도 해보고 이제 물어도 봤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제 답은 아직은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공무원 노조가 왜 필요한지, 공무원 노조 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또 궁극적으로 공무원 노조의 지향점이 국민에 대한 봉사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하면 그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남녀 성평등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성의 활동이 대단하다고 할 정도로 뭐 대躍進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 여성 공무원 고위직에 그 누구를 임용하고 싶어도 자원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인사 때마다. 네. 그래서 여성 공무원에 대한 보직 할당이나 승진 우선 방안도 공약으로 내걸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건 뭐 지금 실현이 어느 정도 돼 있고 뭐 그런 주장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계기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래 이제 여성들에 대한 어떤 뭐 복리 후생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전에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여성 공무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복지 차원에서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정하고 일하고 이제 양립을 정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해서 좀 저희하고 똑같은 경쟁 하에서 이루어지고 경쟁을 한다면 그분들이 이제 자기 어떤 권리를 찾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공약을 내걸었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공약을 내걸었지만 어떻게 보면 대전시에서 여성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뭐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지금 현재 여성 복지국장님이 그 여성이고 대전시에 이제 과장급 이상이 4분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성 인사를 할 때 여성분들이 이제 배수 안에 이제 들어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자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 아래 5급 이하 여성분들은 무척 많아요. 최근에는 여성 공무원 합격률이 더 90%를 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는 대전시에서 여성을 위한 정책을 잘 펼친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주요 노조 구성원들이시죠? 네. 예. 이제 5급 이하 6급부터 예, 맞습니다. 노조에 자격이 있는 거죠, 노조원에? 6급 이하. 예. 이제 과거에 그 전임 노조 집행부에서 이제 실국장급을 대상으로 해서 베스트, 워스트 뭐 이런 것을 뽑았던 기억이 나는데 발표도 하셨고 베스트만 발표를 했죠. 워스트는 이제 내부에서 보관하신 것 같고 네. 이제 그거 하고 이제 그 제도를 없애고 국과장 드래프트제를 시범적으로 좀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지금까지 어떤 뭐 인사의 패턴을 보면 국과장이라든가 이제 하다못해 그
담당 계장이 이제 이 급이야 그 공무원 노동자 가입 대상 정회원 대상자들을 선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우리를 어떻게 보면 그 인간 뭐 어떻게 보면 옛날 이거하고는 직결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노예시장에서 일 잘하는 놈, 힘 있고 그런 놈을 들여다가 이렇게 고용주가 쓰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보면 높게 생각하면 인격적인 어떤 모독일 수도 있다. 그렇게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생각했지만 뭐 꼭 그런 것 차원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도 그러면 그 실국장들을 좋아하는 실국장, 그렇죠. 업무하고 싶은 실국장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샘플로 한 1개 실국 정도 해서 그쪽 부서에서 어떤 그쪽 부서 실국만의 어떤 전문적인 어떤 업무 처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환경녹지하면 환경녹지 분야. 이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네, 그런 부분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 필요한 사람들을 그쪽 담당 실국 직원들이 나 우리 이분하고 근무를 하고 싶다 한번 선발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민간 기업에서는 사장 공모제 이런 거하고 일맥상통할 수도 있겠네요. 저 사장 공모제는 모르겠습니다. 그 기업인들 고용자들이 고용자가 아니고 거기 근로자들이 그분을 뭐 선택 추천위원회나 뭐 이런 것을 구성해서 그런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황현 위원장님은 공무원 생활을 30년 이상 하신 걸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아까 여성 공무원 얘기를 하시면서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같이 양립시키고 병행해서 활동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특별한 어떤 혜택을 좀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집에서 뭐 밥을 짓는다든지 설거지를 하신다든지 뭐 이런 것은 하고 계시니까 어떠신가요?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건 저희 집이 가족 얘기지만 제가 딸아이가 3명 있고 그 아래 막둥이가 지금 1명 있어요. 그 남자애인데 걔가 이제 9살이고 그리고 딸아이들은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출가는 안 왔지만 밖에서 이제 사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애들 오게 되면 제가 손수 밥이라든가 뭐 반찬을 좀 만들어 주는 편이죠. 그 뭐 잘하시는 요리도 있으신가요? 뭘 잘하세요? 도리탕도 잘하고 그 감자탕도 잘하고 여러 가지 다 못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우대를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 노조 위원장이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국회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공무원 연금 이게 너무 특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또 당사자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을 당사자인 공무원들한테 자체적으로 개혁하라고 하지 말고 국민들이 개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공무원 연금 이제 개혁 이거 어떻게 하긴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당사자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이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는 그런 말이 이제 정권 바뀔 때마다 나왔고 이제 공교롭게 이제 공무원법 개정이 이제 5년 주기에 한 번씩 그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연금과 또 국민 연금과의 어떤 비교를 해서 이제 공무원들은 덜 내고 많이 받는다 하는 그런 시각으로다가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건 절대 아니다. 공무원은 자기가 낸 그 기여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연금으로다가 가져가는 사람들 거기 타는 사람들도 있고
일시불로 이제 탈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너무나 이제 과장되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 자체도 공무원들은 뭐 덜 내고 많이 가져간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국민들 인식을 잘못 정부에서 보도하기 때문에 인식 자체가 흐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사실은 그게 아니다. 네, 저희들은 저희가 그 연금식으로 분 돈하고 정부에서 준 돈하고 같이 이제 50대 50 해가지고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일반 기업들은 이제 퇴직금을 받아가지만 저희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퇴직금 대신에 연금으로 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받아가는 것이 정당화되고 이렇게 좀 저희들이 분만큼 가져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오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예. 정부의 일방적인 부당 홍보로 인해서 예. 오히려 현실적인 사실이 왜곡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고 그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시간을 갖고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다음 이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노조가 왜 필요한가, 공무원 노조의 활동은 무엇이 있나,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내부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의회와의 관계를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의회가 열리면 뭐 저희가 보면 거의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회에 매달려 있는 그런 인상을 간혹 받기도 하고 뭐 사실도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의회가 열리게 되면 그 의회의 그 뭐 답변 뭐 그것도 공약으로 내걸으셨더라고요. 전결권에 따라서 뭐 네. 담당 사무관이나 서기관도 갈 수 있다. 네. 뭐 이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 그 현실적으로 왜 이런 공약을 내걸으시게 됐어요? 그래 이제 저희 공무원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뭐 일을 해야 되고 그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원을 위한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합원 이제 시간도 할애되고 함으로써 이제 많은 시간을 시민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지금까지 어떤 의회 관계되는 것을 보면 의회 회기 기간 동안에 의원님들이 이제 저희한테 요구하는 뭐 자료 요청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부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 요구를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그 대전시 지방의회 조례에 의해서 하시는 의원들도 있지만 일부 의원님들은 그 자료 요구를 3일 전, 72시간 전에 자료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당일 하루 만에 그 자료를 뽑아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뭐 3일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있지만 그 단연간의 자료를 뽑아달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3일도 더 걸릴 뭐 그런 시간이 필요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공약에서 내세운 것처럼 작년도 11월 달에 저희가 이제 의회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 취합 시 이제 그 상임위원회라든가 각 위원회별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저희한테 요구 자료를 요구하는데 3일 이상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요청하시면 추가로 한 2일 정도 더 할애를 해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이제 의회 기간 동안은 공무원들이 다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부정할 수 없는 뭐 사실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거의 다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방청객이 다 이제 차올 때까지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저희는 주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6급 이하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방청객을 채우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답변을 하시는 분들하고 5급까지 정도 가서 그 답변 자료가 이제 좀 실국장님들이라든가 답변하시는 분들이 미흡할 때 뒤에서 서빙하면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좀 의회 차원에서 그런 것을 받아들여 달라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실국장들이 이제 답변을 전부 다 지금까지는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대전시 의회 조례에 보면
4급 이상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그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실장들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어떤 조금 권위의식. 연한된 말로 예. 하면 권위의식 차원에서 예.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어떤 시민을 위해서 다 시의원들도 있고 저희 공무원들도 있는데 그 어떤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서로 좋은 현실적으로 그럼 효율적인 방안을 좀 찾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죠. 오늘 저희는 공무원 노조 왜 필요한가, 공무원 노조의 활동은 무엇이 있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 또 대의회 관계에 대해서 이어황현 대전광역시 노조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일 잘하는 공무원 뭐 이런 것을 선정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네. 뭐 그럴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그래서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워스트 베스트 공무원을 우리 전임 때까지는 해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 워스트 베스트라는 얘기는 참 우리들이 평가하고 뽑지만 그래도 그거 좀 아니지 않나 하는 너무 생각. 심한 표현이다. 예.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은 그러면 아까 그 대책으로다가 드래프제 예. 이것을 실시하는 걸로 했고 드래프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처음에 직접 드래프제로 다 들어갈 수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작년도 12월 달에 진정한 리더 간부 공무원을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을 했는데 그 3급 이상은 2분을 선발했고 과장급은 5분을 선발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하고 의사소통이 잘 된다던가 그 어떤 저희들이 그분하고 근무함으로써 좋은 호감을 갖는 그 간부 공무원들이라던가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항목을 선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뽑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드래프제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고리를 저희가 과정으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일 잘하는 공무원, 베스트 의원 이런 것을 뽑을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봤는데 그 답변 안 하신 것 같은데. 의회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의회 의원들. 예. 그거 관계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번 민선 5기가 거의 저희가 취임을 작년 9월 달에 하다 보니까 민선 5기도 거의 끝나는 그런 시점에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민선 6기가 들어선다면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저희가 그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단체장들도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은 또 우리 대전시만에 국한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그래도 충청권은 같이 한번 해보는 거 어떤가. 충남하고 충북 이렇게 연대를 해서 한번 그것은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같이 일하고 계신 선출직 여러분들께서는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진정한 리더로서 뽑히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 이제 저희가 주로 공무원 노조의 요구, 외부에 대한 주장 이런 것을 지금까지는 들었는데 이제 공무원 내부로 한번 잣대를 저희가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도 공무원의 부정부패 연루라든지 또 대국민 서비스의 미흡한 점, 복지 부동, 복지 안동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해소가 돼야 더욱 신뢰받고 지지를 받는
그런 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아직도 일부 공무원이겠지만 그 부정부패와 연루된다든지 뭐 민원 업무 처리를 태만히 한다든지 예. 뭐 부당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정강의실은 없습니까 전혀? 아니 좀뭐 단체이기 때문에 간혹가다 있을 수도 이제 있겠지만 제가 뭐 그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제 파악은 해보든 못했어요. 그렇지만 언론이라든가 비치는 거 보면 조금 뭐 간혹 극소수 건으로 따지면 뭐몇 건 정도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대전시가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를 했을 때 빈선 5기에 들어서서 2011년도, 12년도 특권행시로 따진다면 1위를 했어요. 그 정도로 대전시는 타 시도보다 그 청렴도 지수에서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적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공무원들이 가진 권한 또 자원 동원력이 민간 부분에 비해서 아직도 대단히 우세하거든요. 예,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비록 소수이긴 해도 네.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일탈이나 불법 부당 행위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니면 해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민원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제기돼서 뭐 1년에 동일인이 몇 번 이상 그런 민원이 야기됐다든지 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법적인 문제로서 연루됐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도 왜 음주운전을 하다가 3번 걸리면 스트라이크 아웃해서 영구 퇴출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혹시 그런 구상은 없으신가요? 내부적으로 좀. 아마 이제 그것은 이제 저희 이제 감사 부서에서 이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시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보면 제가 이제 그쪽에 이제 깊이 알아본 바는 없지만 완화우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음주운전 뭐 삼진아웃죄 뭐 이런 것처럼 한 번 공금 횡령이라든가 부정부패 연루가 됐다라고 친다면 그 동안에는 징계 수위가 뭐 어느 정도 뭐 해임 정도 이렇게 갔는데 아예 파면을 시킨다든가 그걸 극대화보다는 좀 높은 벌칙을 주어서 다시는 공직사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아웃을 시키는 지금 이제 한 번의 잘못만으로도 용서가 없다, 반용이 없다 이런 엄벌주의식으로 나가시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직은 실시는 않고 있는 걸로 알지만 앞으로 이제 그렇게 아마 할 계획인 걸로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동호회 활동도 하시고 또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청 안에도 그러한 공무원들 동호회 모임이나 봉사활동 모임도 많이 있으시죠? 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제 연말연시를 기해서 무슨 그 김치당국의 행사를 한다든지 양로원이나 고아원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것도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행사를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건 없으신가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 연탄 그 극빈층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차상위계층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연탄 보급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월달에 김장김치 당국이 해가지고 많은 1,000폭 이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측하고 같이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뭐 지원, 차상위계층, 그 영유한 보육시설 이런 곳에 대해서 뭐 지원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김장김치를 하더라도 저희가 이건 실현 가능성이 좀 저희들 노력해야 되겠지만
배추김치를 저희도 직접 이 공안지에 재배를 해서 한번 나눠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공무원 노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을 하게 됐고, 네. 또 공무원 노조의 활동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구나. 결국 공무원 노조의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국민의 권리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고, 네. 국민의 그 봉사와 국민이 갖고 있는 어떤 요구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매우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런데 공무원도 또 근로자로서 노동자로서 그 조직이 있고 사측이라고 하면 누가 사가 됩니까? 이제 고용주지 따지고 보면 예. 그러면 그 파트너를 시장하고 직접 말씀하시는 건 아닐 테고 뭐 주무국이 어느 국입니까 그럼? 주무국은 안전행정국에 이제 단체 후생복지팀이 있어요. 저희 이제 노조를 담당하는 그 개가 그러니까 그 개가 충무관에 있고 안전행정국 소속에 있으니까 거기가 이제 저희 파트너라고는 하기보다는 저희는 사측이라면 뭐 결국 시장 아닙니까? 시장으로 봐도 시장으로 볼 수 시장을 대신해서 이제 뭐 국장하고 그러죠. 직접 실무 교섭을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시장하고 교섭을 하죠. 그리고 시장과 단체 협약의 체결도 하고 있고 2012년도 6월 말에 저희들 또 단체 협약을 체결한 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노조의 현안에 대해서 한쪽 당사자인 시장과의 그 교류나 만남은 어떻게 자주 하십니까? 꼭 현안이 있어야 만나시는 건가요? 뭐 수시로 만나시는 건가요? 아니 이제 노사 차원에서 시장님하고 어떤 간담회를 하고 있죠. 그건 정기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정기적이기보다는 간헐적으로 그냥 제가 취임하고 한 번 했어요. 한 차례. 한 번? 네, 작년 12월 달에. 9월에 취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좀 잦은 만남이 있어야 서로 상대방에 대한 속내도 알고 요구도 좀 네. 들어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조금 뜸하시네요. 노사 간의 만남이. 네, 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이제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도 이제 만남은 있었고. 저희가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시민 입장에서 고충이라고 할까 민원사항이라고 할까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가보면 주차할 자리가 비어 있을 때가 거의 없어요. 지하까지 내려가도 꽉 차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요? 혹시 공무원들이 차를 갖다가 거기다 놓으시기 때문에 시민들 이용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혹시 개선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이제 그 문제는 저희들도 볼 때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 민원인들이 저희 그 공무원의 최우선 고객인데 민원인들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민원을 보러 왔다가 어떤 행사가 또 있을 경우 보면 지하 주차장이 더 이렇게 꽉 차 있을 때 빙빙 돌고 하다 보면 시간도 약속 시간도 어길 경우도 있고 본인의 일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대부분 시 나름대로 10부제에다가 이제 5부제로다가 바꿨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그 불편이 이제 초래되고 해서 어떤 큰 행사라든가 이런 거가 있을 때는 저희도 이제 군의 방송을 통해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차를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는 그런 안내 방송 멘트도 하고 합니다만 그게 좀 아직 역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이 거기에 전부 다 딸지는 않은 것 같고 조금 공무원들도 한번 반성을 하면서 민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개인 차량을 주차하는 일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자성할 수 있는 그런 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대국민 서비스 향상,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런 인식이 국민들께서 많이 공유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민들에게 대전광역시청 공무원 노조 위원장으로서
짧게 한 말씀 좀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그래요. 저희가 이제 4대 노동조합을 이제 뭐 출범을 했습니다만 그 저희 캐치프레이가 시민의 행복한 삶, 조합원과 함께라는 그런 슬로건하에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왜 그런 식으로 이제 출발하게 됐냐면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뭐 자체적인 그 공무원 노조만을 위한 그 어떤 조합 운영을 했다라고 친다면 앞으로는 시민 참여 속에 시민들의 아픔과 그 현실을 우리가 직시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하여서 그런 슬로건하에 이제 앞으로 시민과 연대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연대를 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시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대전광역시청 공무원 노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시간이 좀 짧으신데 고생하셨습니다.